네, 안녕하세요. 주유충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일정이랑 매크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캘린더를 먼저 보면 오늘은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프랑스에서 열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종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두 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이제 금리 결정을 내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연준이 금리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 뒤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일단 유럽은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저번 주 목요일에 인상 발표를 했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5년도 4월에 2.4%였는데 그 뒤로 계속 2.15%로 유지를 했었죠. 근 1년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2.4%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0.25%를 올린 거죠.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빨라진 긴축 시계, 유럽에 이어서 한국, 일본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일 발표를 하죠. 일본이 내일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래서 유럽이랑 일본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은 일단 7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도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 미국 말고는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은 물론 내린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일단은 동결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내리는 옵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리는 옵션은 거의 없고 동결 아니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적인 이 금리 추세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매크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지금 여기서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해도 버블이 솔직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또 터졌으니까 금리 좀 올릴 수 있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 정도의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솔직히 폭락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정도 폭락이 나온 거지, 전쟁이 없었다면 이 정도 폭락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갔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금리 인상을 우리가 경계는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우상향으로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도 섹터인 반도체랑 대장그룹은 특히 우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음봉에서 사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여기 보이시는 음봉이나 음봉 같은 데서 사세요. 양봉보다는 음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후성, 그리고 LG이노텍 정도 빼고는 사실 거의 다 잘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얘들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 좋구나라고 뭔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오늘 리노공업, TCK, 코미코 등등 전부 다 마이너스 4%, 5%, 11%까지 찍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애들 말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전체가 다 오르진 않는데 꾸준히 이렇게 밀어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밀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뭔가 일이 터져서 급락이 좀 나와요. 그럴 때는 원래 지금 하락하던 애들뿐만 아니고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SK하이닉스가 전체 다 밀리겠죠. 이때는 지금처럼 시장보다 훨씬 강한 애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만 봐도 삼전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뒀다가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린다, 다 같이 떨어진다,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애들 위주로 담는 게 좋다라는 거야.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먼저 조정받는 애를 건들지 마세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는 오늘 6, 7%가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늘도 조정을 받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먼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조정을 먼저 받는 게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다 같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안 받고 오늘처럼 올라가는 애들이 실제 다 같이 조정을 받는 날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를 돌려나갈 때도 훨씬 세게 돌려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일단 좋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한 4개 종목 정도 중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매크로 부분은 이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IPO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있을 연준 발표입니다. 연준은 일단 중동 전쟁이 오늘로써 종전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예측과 다르게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시장의 충격이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기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6월 15일 월요일 매크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일단 굵직한 이벤트들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